네, 안녕하세요. 본보인 모학의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될까요? 자, 고소장은 고소하려는 사람, 피해자의 주소지의 관할경찰서나 범죄가 있었던 장소, 즉 범죄지의 관할경찰서에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강도, 협박 등 현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고소는 범죄지 관할경찰서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전혀 제가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아닌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서 공동범죄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A, B, C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범죄가 중한 주범의 주거지에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범인 A가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B나 C는 주거지도 아니고 범죄지도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내가 사는 곳이 이곳 전주나 서울이니까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에 관할이 있으면 사건을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을 경우에 한해서 검찰에서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하면 검찰에서 이송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송이 안 될 경우에 조사를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내가 사는 곳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사 촉탁을 보내줘라 라고 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서면으로 진술서를 내는 것으로 가름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소가 혹은 연락처가 기재된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재하신 다음에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 고소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법률을 위반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간략히 기재하시는 게 좋죠. 자, 고소를 할 경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다 강제 수사를 해서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하는 사람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서 이대로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가져간다든지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금융거래를 받는다든지 하는 강제 수사를 하죠. 그러나 이런 강력범죄가 아닌 사건들, 예를 들어서 사기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흔히들 많이 고소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영장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증거를 직접 고소인이 수집해서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소장을 냈을 때 내가 어떠한 증거를 내는 것인가에 대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죄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개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속였다라고 하면 속이는 내용이 있는 녹취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녹취 파일로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이걸 녹취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속이는 내용을 누가 들었다라고 하면 그 들은 사람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속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이게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겠죠.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사건을 고소했는데 고소한 이후에 어떻게 일이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요즘에 중간 처리 과정을 통지해주고 있어요. 이 현재가 수사 중이라는 내용만 알려줄 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 부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전화하셔서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혹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좀 더 기소가 될 확률을 높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너무 억울한데 경찰서에서 불송치, 즉 혐의 없음이나 증거 불청분으로 종결 처리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자, 이 경우에 증거를 보강해서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다시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 경우에 검찰 처분을 상대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에 대해서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중첩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다만 피해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고소하는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관할 경찰서의 민원 상담실에 가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더 참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거나 경찰서에 찾아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도록 바랍니다.